요즘은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고 많은 집 중에서 가격이 오를 만한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환금성도 좋고 또 나중에 가격도 오를 만한 곳들, 또 입지 조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이런 아파트 고르는 방법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자, 돈 되는 아파트들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많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심도 있게 보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되는 아파트, 지금같이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꿈틀대고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격들이 많이 빠졌을 때 좋은 가격일 때 보지 않으시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데드캣 바운스 아니라고 제가 누차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말에 다가와서야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니까 자,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들을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항상 랜드마크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더블 역세권 지역인 곳의 인근의 아파트, 물론 인근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좀 크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0분 정도는 걸릴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보편적으로 더블 역세권짜리 아파트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한 뭐 500세대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큰 대형 평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런 세대수가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분 거리 이내 안쪽에 그리고 기왕이면 5분 쪽에 좀 가까운 초역세권 라인들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더블 역세권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그 지역은 일단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더블 역세권이 됐기 때문에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것을 반증하는 자료는 우리가 이 서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역 중에서 이 더블 역세권 자리와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쿼드러플 역세권 자리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이력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블 역세권 자리가 트리플 역세권으로 빠르게 변모했고요.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 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이 된 곳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로 많은 사람들이 비싸도 오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은 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또다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 하나가 추가적으로 생긴다라고 봤을 때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금액대들로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역 하나 있는 것과 역이 4개 있는 곳의 토지 가치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 상승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광역 노선이 있는 지하철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뭐 KTX 뭐 이런 GTX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일반 도시철도 플러스 광역철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신분당선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역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또 빨라요. 역이 몇 개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점 형태를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광역 거점 이런 형태들로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 상당히 빠르게 조성이 됩니다. 지역 발전이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주거하고 있는 주거 형태에서도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자면 이제 도로망입니다. 도로망은 과거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을 때는 차가 워낙에 없었죠. 뭐 정말 몇 대 안 다니는 그런 고속도로였었지만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4인 기준 가족을 봤을 때 집에 성인은 웬만해선 다 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차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차량 출퇴근도 과거보다 더욱더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워라밸이라고 하는 부분도 워크와 즉 일과 이 라이프 밸런스를 조금 그 자신의 이런 삶에 맞게 좀 더 갖춰지는 그런 중시해야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삶에 좀 더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외부 생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곽으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주 5일제, 앞으로는 뭐 주 4.5일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삶의 활력소를 찾는 그런 시대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진출입이 용이한 곳이라거나 또는 차량 출퇴근할 때도 조금 더 용이한 곳들을 많이들 찾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망, 특히나 이제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직결되는 고속도로망이 있는 곳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형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네, 여기는 좀 필수로 보셔야 돼요.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단지 안에서도 좀 찾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형 평수와 국평이라고 할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만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보다 40평대, 50평대, 60평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조금 더 가격 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평수가 더욱더 물론 대형 평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대형 평수가 평당가로는 조금 더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평형대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단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활 수준 자체가 높은 연령대나 또는 그런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단지 안에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형태들의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걸맞춰서 또 아파트 단지들에 찾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맨파워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 이거는 뭐 아파트를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애를 안 낳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저학년들의 이런 관리가 상당히 또 좀 강화가 되고 그런 법률, 제정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의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신축 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좋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신도시를 가보면 과거에 생겼던 단지가 있고 신축이 생긴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시켰을 때 기왕이면 신축 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신축 초등학교가 좋은 이유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뭔가 아이들이 쓰기에도 좋은 그런 또 새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 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세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삶의 질 그리고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장 활동을 좀 필요해 보시길 바라겠는데 그 안에서 아파트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동간거리가 넓다 보면은 일단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단지 안에서도. 그리고 일단 굉장히 또 쾌적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또는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공용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생활 보호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많다라고 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정말 창문 열면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단지들의 집 내부 구조가 훤히 보이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생활 보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5가지 정도 부분을 1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론 이보다 더욱더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 이 5가지를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리스트를 조금 만들어 보신 다음에 아파트를 구매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꿈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